나는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한 것 같다. 병실 침대에 누운 70대 노인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대화는 단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던 부자였습니다. 공부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30년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의 침묵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준이의 아버지는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는 기술자였습니다. 새벽 5시면 집을 나서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죠. 손은 늘 기름때로 검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라. 씻고 자라. 공부 열심히 해라. 감정이 담기지 않은 명령에 가까운 짧은 문장들만이 오갔습니다. 어린 민준이는 때때로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2등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한 표정과 함께 그래. 1등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점점 민준이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화의 빈도는 더욱 줄어들었죠.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만이 남았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종종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 역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 속에서 성장한 아버지 세대에게 감정 표현이란 사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는 것, 자식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민준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아버지가 말을 걸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민준이는 친구들이 아버지와 축구를 하거나 아버지 무릎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다르지? 라는 의문이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는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이의 집 거실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고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조차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보냈죠. 이것이 민준이네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타인 같은 관계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민준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생기자 심리적 거리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고 전화통화도 어머니와만 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민준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로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30대가 된 민준이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준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비 장인 어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아들이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민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도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결혼 후에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종종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민준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여전히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민준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만 이야기를 나눴죠. 때때로 아내가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철공소 일은 여전히 하세요? 응, 뭐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짧은 대답 뒤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민준이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만 민준이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가 무섭고 불편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칭찬받아본 적 없고 인정받아본 적 없는 기억들. 그것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현상이죠. 민준이의 아버지도 그의 부모로부터 감정 표현 없는 양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준이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 선배와 술을 마시던 중 민준이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대화가 안 돼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선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올해 70이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후회하기 전에 한번 진심으로 대화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이 민준이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 언젠가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선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침묵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갑자기 다정하게 굴면 이상하지 않을까? 또 고민만 깊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급히 회사를 조퇴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동안 차를 몰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되는 건가?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이었고 며칠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강인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약해 보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 힘없이 누운 모습. 그제야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에는 민준이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한 것 같다. 민준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아버지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어. 내 아버지도 나한테 그랬거든. 말없이 일만 하고 밥상에 밥만 올려놓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아버지, 너 어릴 때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기억나. 그때 기뻐하는 내 얼굴을.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축하한다, 잘했다,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 민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 몰랐다는 것. 사실은 내가 제일 자랑스러웠던 게 내가 대학 갔을 때였어.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못 해본 걸 다 하잖아.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미안하다, 민준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 순간 민준이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도 미안해요. 나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실망한 것 같고. 그래서 더 멀어졌어요. 무섭게 했구나.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던 거잖아요.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어색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기름때와 상처로 가득한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손.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 어릴 적 무서워서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성이다가 들어가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휴가를 내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이 있어 낮에만 병문안을 왔고 저녁에는 민준이 혼자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처음 이틀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셋째 날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철공소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로 끝났을 질문에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나이 들면서 더 힘들어. 근데 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철공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4살 때부터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됐네. 처음엔 남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30에 작은 공장 하나 차렸지. 민준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젊은 시절 이야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특히 너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일거리가 없어. 밤낮으로 일했는데도 돈이 안 됐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 그때 스트레스가 많으셨겠어요? 응. 그래서 그랬나 봐. 집에 오면 피곤해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어. 너한테 미안한 게 그때 내가 뭐라고 말 걸어도 제대로 대답 못 해줬잖아.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넷째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은 어떠니? 평생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에 민준이는 놀랐습니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저는 마케팅 일을 하거든요. 마케팅? 그게 뭐 하는 건데? 민준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리는지,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평생 기계만 만졌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네. 근데 중요한 일이구나. 네, 나름 보람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지? 네, 아버지. 잘하고 있어요. 그 짧은 대화가 민준이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여준 것.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것. 다섯째 날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격한 분이셨지. 말수도 적으셨고 나한테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어. 저랑 똑같네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했구나. 아버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배운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변명이 안 되지. 나는 달라지고 싶었는데 결국 똑같이 됐네. 이제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섯째 날 아버지가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를 위해 죽을 끓여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거 내가 끓인 거야? 네, 맛없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응. 고맙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요? 아니, 평생 처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7째 날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전화라도 가끔 하고. 네, 아버지. 제가 먼저 전화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내려와. 여기가 내 집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라는 말. 처음으로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 별일 없니?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나도 잘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연락하다 보니 점점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했어요. 그래? 잘했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철공소는 요즘 어때요? 바빠.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몸 무리하지 마세요. 응, 알았어. 고맙다. 한 달에 한 번은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TV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철공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한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철공소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기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잘 돌아가. 이걸로 만든 부품이 전국 곳곳에 있어. 민준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일에 대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평생 묵묵히 한 가지 일을 해온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그래도 대단해요. 한 우물을 50년 가까이 판 거잖아요.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봤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민준이의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아버님이랑 대화 많이 하시네요? 응. 이제는 할 말이 생겼어. 좋은 일이에요. 보기 좋아요. 어머니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내가 전화하면 얼굴이 환해져. 정말요? 그럼. 평생 그런 표정 못 봤어. 고맙다, 민준아.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웠던 게 아니라 아버지도 외로웠다는 것을. 자신만 사랑을 갈구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날씨 좋다. 건강 챙겨라. 짧은 문자였지만 민준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준이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주를 보다니.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응. 이번엔 잘해야지. 민준이한테 못해준 거 이 아이한테는 다 해줘야지. 민준이는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포옹을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그 말을 주고받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침묵이 용서됐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이 걸렸든 50년이 걸렸든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진심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용기 한 번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하신가요? 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나요? 그럼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사랑합니다. 간단한 문자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민준이와 아버지처럼 병원 침대에서야 진심을 나누지 말고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